연금을 선택하는 기준 오늘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연금의 종류와 연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독자 500분 돌파 기념으로 무선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좋은 음질의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죠.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은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까지 세 가지 연금 구조가 있고요. 보통 이런 것들을 3층 연금 구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을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용을 하고요. 다만 단점은 뭐냐면 사실 국민연금에서 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정말 엘리트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금을 운용하는 데들은 보통 자금 자체의 운용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하더라도 사실 마켓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대응이 느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혹은 1억, 2억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과 수십조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 자체의 영향은 엄청나게 다르겠죠? 이런 마켓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이 좋은 자원들을 갖고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용 수익률 자체를 엄청나게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긴 한데, 사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자체가 플러스가 되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났으면 좋겠는 바람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만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내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내 연금 재원 마련 준비가 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37만 7,895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공무원연금은 당연히 높겠죠. 공무원연금은 1인당 24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저렇게 작다 보니 사실은 내가 37만 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로하신 기간이 길고 월급이 좀 높으셨던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많이 받으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받으실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내 은퇴가 100만 원으로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퇴직연금 안녕하신가요? 라고 하는 영상에서 위에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텐데, 거기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다뤄본 바가 있었어요. 퇴직연금은 크게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과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근로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근로자가 내가 운용에 대한 지시라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를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관리해드리는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의사, 변호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신데, 의외로 이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시는 분들, 사자 들어가시는 직업군 분들도 의외로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24년 만기를 채워서 퇴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내 연봉이 1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나는 퇴직연금 자체가 24개월치에 대한 월급을 받는 거다 보니 한 2년치의 연봉이 되겠죠. 그럼 대략 2억 원 정도 받을 텐데, 이 2억 원 정도 받는다는 분들은 아무런 관리를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평균적인 수익률이 1, 2%대거든요. 인터넷 기사 조금만 찾아보셔도 퇴직연금의 수익률 처참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대한 펀드 관리만 조금씩 잘 해주어도 펀드에 대한 운용 수익률을 5% 이상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수익률은 한 7, 8%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운용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면 똑같이 내가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기간에 일한 분이 퇴직연금으로 2억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때 나는 최소 4, 5억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내가 연평균으로 7에서 8% 정도로 관리했을 때 한 20년 정도 운용했을 때의 적립금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2배에서 많으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1년치 일하면 한 달 정도를 무료로 지급해 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거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연금의 3층 구조 중에 제일 상층에 있는 개인연금이죠. 사실 개인연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연금을 내시는 동안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나름의 혜택이 있겠죠.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연금 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원래는 40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600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요.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 정도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99만 원, 79만 원 정도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종류가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제 적격인 연금 저축에서도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 저축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연금 저축 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을 하고요. 연금 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운용을 합니다. 개인적인 권장은 연금 저축 펀드를 하시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얘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연말정산을 했더니 세금을 토해내는 게 있다, 혹은 돌려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토해낼 게 없으신 분들은 돌려받으실 것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세액 공제라는 거는 내가 내 세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게 없으신 분들은 큰 혜택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제 비적격 상품은 보통은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금, 보험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연금이지만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연금 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는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월에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연간으로는 1,800만 원 정도겠죠.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비과세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여태까지 한 20년 정도 연금을 위해서 내가지고 한 1억 정도 낸 거야. 근데 운용을 잘해가지고 내 적립금, 다시 말해서 쌓인 연금이 2억 3억이 됐어. 원래 2억 3억, 내가 낸 돈이 1억이고 쌓인 돈이 2억 3억, 3억이라고 가정해보면 1억을 냈고 3억이 됐으니까 2억 정도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겼죠. 이득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1억당 1,540만 원, 2억 정도의 이자 소득이 생겼으니까 약 3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원래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하는 보험사에 있는 연금, 보험 등은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은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하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금리를 추종하는 우리가 흔히 공시이율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펀드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추종형, 다시 말해서 보험사 이름으로는 변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이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추천드리자고 하면 저는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걸 추종하는 애들은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높아져야 돼요. 물론 지금 기준금리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5%, 6% 정말 극단적으로 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은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라고 하는 펀드형 상품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 펀드형 상품은 내가 펀드 구성을 하고 그 펀드에 대한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적립을 받는 거예요. 현재 공시이율형 상품의 평균적인 공시이율은 한 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 3% 사이야. 그럼 내가 받는 이자는 쉬운 이야기로 2, 3% 정도를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변액이라고 하는 이런 펀드형 상품은 내 펀드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목표 수익률 자체를 한 10% 내외 정도로 설정을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고 분산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리밸런싱, 업그레이딩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원칙만 잘 지키게 되면 변액이라고 하는 펀드형 상품도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 중에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 제가 가입을 했는데 저는 손해만 봤어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증권이나 현재 운용 중인 운용 설명서 이런 것들 제가 살펴보면 속된 말로 엉망이에요. 말 그대로 담당자분께서 그냥 가입만 시켜놓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거예요. 펀드 변경도 안 되어 있고 펀드에 대한 분산 투자도 안 되어 있고 리밸런싱도 안 되어 있고 펀드 배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연간 10% 내외,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6, 7% 이상은 충분히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게 되면 충분히 내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1층은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데 다만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국민연금 고갈이라든지 여러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등등의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내가 1년치 일을 하면 한 달치의 급여를 적립해주고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수령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연간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개인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고 각각의 약 2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운용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 영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증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오픈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500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